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텍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선정해 오신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가온칩스, SFA, FNF, 뷰웍스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대덕전자, 현대중공업, 일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G케미칼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현대 일렉트릭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신재생 에너지주들, 태양광, 풍력, 어저께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 좀 크게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또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좀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계속 부족하죠. 전기도 부족한 상황이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전기라는 것이 발전해서 송배전을 하는데 누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태양광, 풍력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송배전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선업황도 같이 봐야 돼요. 조선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면 거기에 따른 수주 모멘텀, 또 해외 수주 모멘텀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하반기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들어봤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판 관련돼 가지고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물론 대장주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서 3월 이후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달, 5월달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면은 아마 대덕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PCB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20억인데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억이 넘을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실적을 좀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FCBJ 얘기하게 되면은 삼성전기, 대덕전자를 얘기 많이 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버는 이제 PC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장용 그리고 가정용 쪽으로 많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이 전장용 FCBJ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수요 그러니까 수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이라인 같은 경우도 4월달 부분 가동 이후에 7월달에 완전 재가동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기 실적도 괜찮아질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증설을 통해서 이 신규 라인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덕전자 전고점 돌파하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전고점 돌파까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반도체 하면은 이제 D램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파운드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의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협력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또 영국계 ARM 반도체 업체의 또 협력 업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성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이엔드 제품이 계속 잘 판매가 되죠. 애플도 고가 브랜드, 고가 제품 잘 팔리고, 뭐 일반 삼성도 폴더블 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IT 기기도 하이엔드 제품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7,000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의미 있는 방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들어봤고요.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조선주입니다. 현대중공업 준비했고요. 네. 그 조선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라면은 각 증거사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3분기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LNG선 비중 증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흑자 전환이 빨라질 거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리포트적인 내용들이고 어쨌든 다시 조선주 쪽으로 주목을 한다라는 것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에서 어쨌든 조선주를 사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될 거라는 것들, 질 좋은 수주를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언제 주가에 반응을 할 것인가, 언제 매수에 나설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어떤 기관이 될까요? 그런 부분 좀 부재했었는데 서서히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1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만 원대 부근에서는 분명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가 오늘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은 당장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좀 긴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이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말씀하신 네, 거죠? 다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조선주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슈파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슈파워에서, 네. SFA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패널이 대형화되고 있고, OLED 시장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비 수주 잘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이 무인 공장화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봇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더 수혜를 입을까요? 오히려 무인화 이런 거라면 물류 쪽,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오늘 이런 쪽이 조금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SFA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SFA는 삼성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다가 분사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관련해서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물류 이런 쪽이 자동화 이런 쪽이 매출 한 20-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장비 쪽에서 20-30%, 거기다가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또 20-3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가 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어저께 신고가 거의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종목은 좀 저는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조선은 1+1입니다. 1+1이고요. 네. 조선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한 네. 5시간도 가능한데 정말요? 네. 1승이라는 정보를 아마 네. 그렇게 많이 모르실 거예요. 동성화이텍에서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해서 아실 건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FS 알류 쪽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일단 유럽 쪽으로 LNG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많이 그렇게 궁금해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LNG 저장 기지가 구축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LNG 플랜트가 구축이 되겠지만 빠른 공급을 위해서 FS 알류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는 표현을 하고 라는 장비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NG를, 그러니까 액화된 LNG를 기체로 바로 바꿔주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LNG 저장 기지를 만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FS 알류를 활용하게 되면은 1년 이내도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그 설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FS 알류라는 그런 설비를 장치를 만들고 있고 설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FS 알류에서 알류, 그러니까 이게 재기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NG 알류입니다. 그래서 이 LNG 알류를 LNG 운반선에 장착만 하게 되면은 육상으로 배에서 바로 액체를 기체화 시켜가지고 육상으로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LNG 알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1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FS 알류 수주도 우리나라가 35개 중에서 33차가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조선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뭐 다른 조선 기자주도 상당히 좋은 게 많지만 뭐 새로운 수혜주라 보게 되면은 요 종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4초 남았다고요?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셨고요. 조선 기자재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조선 업황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08%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뒤에 지금 상승폭을 더 넓혀가면서 0.8%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0.9% 상승력 보여주면서 출발했고 현재 구간 1%가 넘게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와는 조금 다른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유지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0.35%가량 상승한 2,448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수급 조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조금 관망의 장세, 그리고 개인도 많은 물량은 토해내지 있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변동성 있는 투자협의 매매 동향도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FNF 선정을 했고요. 종목 찾기가 귀찮으셨나 봐요. 정태호 팀장님이. 여러 개를 가지고 나와야지. 네, 하나만. FNF는 이제 의류주죠. 중국 봉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약간 뭐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봉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유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MLB 성장은 계속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MLB 관련돼서 별로 없는데 엄청 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서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픈 마켓,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마켓 이런 부분들이 잘 믹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수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FNF가 진짜 중국 어떤 봉쇄 때문에 3, 4월 때 많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6월 달 봉쇄가 좀 완화가 되면서 완만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최근에 의류주들이 약간 소비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중저가 브랜드들이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FNF처럼 약간 고가 브랜드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8월 1일 날 7%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공격하실 기회 드릴까요? 네? 뭘 하셨어요? 안 됐겠다. 네, 안 알겠습니다. 됐겠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그 폴란드 쪽에 유럽 모멘텀이 있는데 단지 문제는 가격 문제겠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20% 급등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58,000 돌파가 됐는데 이게 따라잡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회사 하나 디펜스를 이제 흡수를 하는데 보통 원래 하나 디펜스는 물적 분할되는 회사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IPO를 준비를 하는데 흡수 합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 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들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을 다 흡수를 하게 되면서 뭐 육군 전력뿐만 아니라 육해공 전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2의 로키드 마틴이 될 거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으로는 K9 자스퍼 같은 경우 670문 정도 수출할 예정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K9 자스퍼 한 문당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억에다가 670문 정도 하게 되면은 한 3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마 앞으로 뭐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3조가 아니라 4조, 5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급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세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씩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뷰웍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원격 시장, 원격 의료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규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아마존이 물론 좀 원격 의료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를 좀 인수를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하고 중국은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원격 의료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뷰웍스의 성장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식 X선 디텍터 관련해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덕분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검사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되면서 성장 모멘텀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산업용 카메라 관련해서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영상 장비 쪽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 또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다 나쁘지 않아요. 특히 유럽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의료 제품, 의료기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조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4만 원 지지력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 되게 잘 맞추네요. 놀랐어요. 네, 그러게요. 오늘 일단 크라운 제가가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금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참 시장의 테마란 게 이렇게 참 웃겨요. 웃긴데 KG케미칼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미국이 어쨌든 중국의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나 이런 부분 2차 전지 소재 원료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뭐 히토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히토류 얘기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원료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렇게 된다면 또 관련된 테마들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곡물 테마 강세를 보였던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KG 에너캠 이 회사를 통해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황산 니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니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같은 경우도 자원 무기화시키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히토류처럼 2차 전지 소재 원료 같은 기업들도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G케미칼은 종목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리튬 같은 경우는 포스코엠텍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리스트 좀 리튬이란지 니켈이란지 코발트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좀 뽑아놓고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배전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관심도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좀 완만한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연초부터 엄밀히 따지면 조정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신고가 패턴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손절가 2만 6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끌고 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성은 똑같아요. 네. 현대중공업인데 그 현대중공업은 일단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초입 구간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조선주가 강했던 시기 기억나시죠? 2004년부터 2007년. 그래서 2004년 하반기부터 그 상세 초입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 특히나 현대중공업도 지금 어떤 위치가 2004년 하반기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매수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50만 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몇 년 뒤에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15만 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